이렇게 이제 간이 노랗게 이제 카레에 점점 배죠. 이러면 이제 거의 다 된 겁니다. 지금 해산물 진짜 그 맛이 정말 풍부하게 느껴지는데 산뜻하고 정말 가볍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맛. 안녕하세요, 복덩이 여러분. 지금 갑자기 보시는 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옆에 계신 분 누구지? 연예인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인사 한번. 안녕하십니까, 복덩이 여러분들. 저는 지금 현재 일식을 하고 있는 전 신라호텔에서 근무했었던 일식요리사 최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해물 카레 우동을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우리 복덩이 여러분한테 한번 공개해 줄 수 없냐 그랬더니 흔쾌히 좋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물은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게 새우, 전복, 모시조개인데 뭐 해물은 사실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개는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개 안에서 나오는 그 육수 자체가 있으니까 못이 아니라도 바지락도 좋습니다. 대파 매운맛을 빼야 되기 때문에 먼저 얇게 썰어서 좀 물에 담가 놓을게요. 요거를 뭐 최대한 얇게 썰어 주시면 좋은데 뭐 두껍게 썬다고 또 뭐 맛이 변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이 찬물에 담가 주셔야 좋습니다. 이래 대파가 좀 살거든요. 살짝 풀어 주시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양은 1, 2인분 정도 되는 양이니까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인분하고 2인분은 많이 차이 나는데 1.5인분 1.5인분 예. 절충안 해서 예. 곱빼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파 네, 대파는 두툼하게 어슷썰기로 네. 양파 요거는 이제 제가 카라멜라이징으로 볶을 예정이에요. 두껍게 썰어서 오래 볶으셔도 상관없고요. 칼질을 좀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최대한 좀 얇게 썰어 가지고 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네, 아니 기름 이제, 없이 네, 기름 이제 두르고 네. 이게 팬을 달구지 않은 이유는요, 팬을 너무 높은 온도에 달궈가지고 양파를 넣어버리면 바로 타버리기 때문에 내가 좀 자신 없다 하면은 여기 처음부터 시작하셔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카라멜라이징으로 해서 갈색화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카레 안에 그냥 양파를 넣으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좀 카라멜라이징해서 오래 장시간 볶아서 카레를 만들면 이 양파의 풍미가 카레에 훨씬 더 잘 어울리죠. 네. 자,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다른 거 하세요. 이 카라멜라이징이 이게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지금 이제 육수를 뽑을 건데 이게 이제 해물 카레 우동의 이제 중요 포인트입니다. 다시마 좀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모시조개. 꼭 모시조개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바지락이어도 상관없고요. 바지락이 상관없고. 물을 500ml 정도. 바지락보다는 살 자체가 또 맛이 있고요. 바지락은 사실 거의 국물용이라면 모시조개는 국물도 뽑지만 살도 같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모시조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고의 조개는 백합으로 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모시조개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게 바지락 조개입니다. 그걸 생각했을 때 그 국물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차이는 엄청납니다. 일단. 네. 자, 이렇게 해서 육수를 모시조개. 카라멜라이징한 양파는 여기 잠깐 빼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우를 좀 손질해 줄 건데요. 이렇게 등을 좀, 등을 갈라서 넣어주시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안에 그 카레 소스도 많이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양도 좋고. 지금 전복 잡는 건가요? 네, 이게 전복인데요. 요거 특별히 오늘 여기 출연하려고 해서 좀 사이즈 큰 전복을 하나 가져왔어요. 숟가락이 들어가면 손쉽게 좀 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주시면 바로 이렇게 따져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소스를 잘 배게 하기 위해서는 요 사이사이 칼집을 좀 넣어주시고 국물이 좀 뽀얗게 올라오고 모시조개 입을 벌렸다. 다 벌렸어요. 네, 너무 오래 끓이면 조개살이 점점 찔겨집니다. 네, 그러니까 벌리자마자 육수는 멈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 안에다가 마늘 편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늘 꼭 이렇게 작은 마늘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뭐 마늘은 마늘이 귀여워가지고 제가
전복 사느라 마늘을 좋은 걸 준비 못했습니다. 아니. 저희 집은 사실 가스라서 인덕션 사용이 좀 미숙합니다. 제가. 아, 이걸 요즘에 인덕션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지금 업장에 계신 분들은 많이 불편해요. 그냥 익을 정도가 아닌 조금 갈색이 나게끔까지 볶아주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팬을 너무 달군 상태에서 마늘 넣으면 마늘이 바로 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낮은 온도에서 마늘을 볶기 시작해 주셔야 딱 알맞게 색깔이 나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갈색이 남은 파, 배추. 네, 파하고 배추를 넣어서 볶아줍니다. 이것도 어차피 육수가 들어가서 다 익을 재료이기 때문에요. 살짝만 볶아주시면 돼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볶아놨던 양파도 넣어주세요. 카라멜라이징한 양파. 그 다음에 보통 집에서는 고형 카레보다는 파우더 카레를 보통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형 카레는 왜냐면 이제 양 조절이 조금 힘드니까 이제 이런 일반 스푼으로 한 3개 반 정도. 3개 반. 네, 좀 수북히 3개 반 정도 넣겠습니다. 이거를 끓여 보시다가 내가 농도나 이런 거를 맞춰서 조금 더 추가하셔도 되고요. 끓기 시작하면 이제 아까 준비해뒀던 새우. 그다음에 아까 비싸게 산 전복 좀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끓이시는 동안에 이제 면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넣고 면만 좀 풀어질 정도로 이렇게 넣고 살살살살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 풀어진 면을 이쪽에다 옮겨가지고 같이 이제 삶아. 카레를 이제 입힐 거기 때문에 보통 면을 건져서 바로 그릇에 담아서 카레를 얹으면 아무래도 면에 이제 소스가 덜 배기 때문에 이렇게 면을 한 켠에 넣어가지고 같이 졸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카레가 살짝 부족해 보이거든요. 재료가 많아서. 하나만 더 넣을게요. 그러면은 4개. 네, 4개 반. 4개 반 정도 넣습니다. 이 카레도 사실은 이제 본인 스타일이 있는데 좀 빡빡하게 졸이시는 분이 있고 좀 묽게 졸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좀 빡빡하게 졸일. 약간 빡빡하게 하니까 약간 질퍽하게 하면 소스가 잘 따라 올라오죠. 네네. 그래 드실 때 조금 이제 카레랑 같이 이렇게 딸려 올라오니까 드실 때 더 좋습니다. 사실 요리는 이제 여기가 끝입니다. 요건 이제 조리기만 해서 바로 담으면은 요리는 돼요. 토마토. 이건 안 토마토? 네. 죄송해요. 토마토를 넣어야 돼. 아니, 셰프님도 하나씩 뭘 꼭 빼뜨리시는데. 여기 자리에 오면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토마토는 너무 미리 넣으면 다 죽이 돼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해물 넣을 때쯤에 같이 해물 넣을 넣으시면 때쯤에 같이 해물 넣을 때쯤에 넣는 게 가장 좋대요. 요거 이렇게 저어 주실 때요, 주의할 점은요, 이 토마토 이렇게 너무 뭉그러지지 않게, 그리고 이 조개 껍데기들을 너무 건들면요, 조개 껍데기가 요 안에 이제 다 부서져서 들어갈 수가 있어서 요런 조개는 안 건들고 조금 이렇게 저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이 노랗게 이제 카레에 점점 배죠. 이러면 이제 거의 다 된 겁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야, 전복이 진짜 크네. 얇게 썰었는데 전복부터. 이 전복이랑 같이 이렇게 해물이랑 같이 싸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전복부터. 아유, 전복이 너무 쫄깃쫄깃해. 해물 맛이 되게 풍부해요. 그 모주족의 육수가 안에서 맛을 잡아주니까 확실히 해산물 맛이 세네. 요 우동은 다 드시고 나서 밑에 국물에다가 밥 말아 드셔도 밥 이렇게 비벼서 드셔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지금 해산물 진짜 그 맛이 정말 풍부하게 느껴지는데 산뜻하고
정말 가볍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나중에 좋은 메뉴 있으면 종종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또 다음에는 더 맛있는 메뉴, 그다음에 집에서 또 하기 쉬운 메뉴 일식으로 준비해서 들고 나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복덩이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 여기서 성시경 맡으신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